신인간혁명 이케다 다이사쿠 22권 조류 태평양 위로 햇살이 퍼졌다. 황금빛 태양이 시시각각 떠올랐다. 그 광경은 세계 평화의 아침을 여는 밝게 떠오르는 불법의 인간주의를 연상케 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1975년 7월 22일 오후 10시에 일본을 떠나 곧장 하와이로 향했다. 25일부터 3일 동안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제12회 미국 총회를 중심으로 한 블루 하와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스승의 사진, 가슴에 품고 평화 여행. 시니치가 처음 세계로 평화 여행을 시작한 1960년 10월 2일 위도 안주머니에는 은사 도다 조세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도다는 늘 세계 민중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다. 만년에는 병상에서도 멕시코에 간 꿈을 꿨다. 가고 싶구나, 세계로. 광선유포의 여행을 하며 마음은 세계를 뛰어다녔다. 그러나 도다는 단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못한 채 사랑하는 제자 시니치에게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58의 생을 마감했다. 시니치는 세계 각국을 방문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도다를 생각했다. 늘 은사를 안내한다는 심정으로 평화 여행을 이어갔다. 해외 방문의 첫 걸음을 하와이에 내디딘 지도 벌써 15년이 되고 있었다. 그때는 하와이의 공항으로 마중 나오기로 한 멤버는 보이지도 않았고 자담회에 모인 사람도 3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하와이인데 미국 전역에서 멤버들이 모이고 주지사까지 참석한 가운데 미국 총회를 개최하다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꼈다. 사명에 눈뜬 동지의 과감한 투쟁이 시대를 바꾼 것이다. 그 사명에 대한 누르기 힘든 신념으로 불붙은 결연한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단체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간디의 뛰어난 견해다. 7년 전인 1968년 8월에도 하와이에서 미국 총회를 열었지만 이번에는 실내가 아닌 와이키키 해변에서 열기로 했다. 사회로 활짝 열린 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커다란 행사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처음 하와이를 방문한 지 15주년이 되는 이번 블루 하와이 대회를 여러 방법으로 응원했다. 하와이에서 미국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은 지난해 3월에 발표되었다. 시니치는 그 다음 달 4월에 열린 샌디에이고 대회에 참석한 뒤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에 들러 심혈을 기울여 멤버를 격려했다. 미국 전역에서 멤버들이 모이는 회합을 개최하려면 운영하는 데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숨돌릴 겨를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힘차게 일어나기를 바라며 격려가 담긴 휘호를 계속 썼다. 또 그때 현지 멤버들이 모여 개최한 교류 환영회를 1975년 프레 하와이 대회로 정하고 모든 멤버와 함께 희망차게 출발했다. 그리고 시니치는 1975년 1월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에스자이를 발족한 괌에서 열리는 제1회 세계 평화회의에 참석할 때도 하와이를 방문했다. 대표 멤버와 대회에 관해 여러 차례 협의하고 조지 아리요시 주지사를 예방하여 행사를 이해시키고 협력을 구했다. 아리요시는 지난해 12월 일본계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주지사가 된 48살의 촉망받는 리더이다. 주지사는 하와이에서 여는 대회를 환영하며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화를 위해, 광선유포를 위해 힘껏 싸우는 동지가 있는 한 분골쇄신하여 끝까지 지키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돕겠다. 그리고 반드시 크게 성공시키고 크게 승리하도록 만들겠다. 신해체는 그렇게 결의했다. 사실 그는 늘 멤버를 위해 음지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모두 도왔다. 그렇듯 불길처럼 치솟는 일념과 행동이 바로 학회가 나아가는 원동력이 됐다. 시니치는 7월 22일 오전 11시 현지 시각 11시가 되기 전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다.
호놀룰루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날씨는 상쾌했다. 바다도 땅도 바람도 빛났다. 공항에는 하와이 주지사 보좌관을 비롯해 멤버들이 웃는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알로하, 어서 오세요. 멤버들이 야마모토 시니치의 아내 미네코와 시니치의 목에 환영의 레이를 걸어주었다. 고맙습니다. 세계 평화를 향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대회로 만듭시다. 시니치의 쾌활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와이의 세계 평화로 가는 여행의 첫 걸음을 내디딘 지 15년. 시니치는 지금 다시 한번 이곳 하와이에서 평화의 대조류를 새롭게 일으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0년이 지난 올해의 세계 정세는 계속해서 크게 바뀌고 있었다. 동서냉전은 긴장이 누그러드는 시대를 맞았고 7월 17일에는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8호와 소련의 우주선 소유주 19호가 대서양 상공에서 도킹에 성공했다. 두 나라 우주 비행사가 악수를 교환하는 영상이 세계로 전해졌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1973년에 휴전 협정을 맺고 나서도 분쟁이 이어졌는데 1975년 4월에 북베트남의 해방 전선군이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에 무혈 입성함으로써 베트남 전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중국과 소련의 대립은 간격이 크게 벌어졌으며 중동에서는 평화가 위협받는 혼돈이 이어졌다. 6월에는 아프리카의 모잠비크가 포르투갈에서 독립하고 여러 선진국의 식민지들이 대부분 독립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이 전 세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그 상황은 북이라고 일컫는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과 남이라고 일컫는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경제적 대립으로 이른바 남북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실로 지구는 하나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세계를 연결하며 평화를 창조해야 하는 새로운 철학이 요망되는 때였다. 신이치는 공항 귀빈실에서 주지사 보좌관 일행과 간담을 나누고 머무를 호텔로 이동했다. 그리고 미국 SGI 순회 간부 등과 협의하며 대회 준비 상황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미국의 건립 200주년을 1년 앞둔 때이므로 이 대회를 그에 따른 기념 행사로 열기로 했다. 미국 포드 대통령과 록펠러 부통령이 이 대회에 전언을 보냈다. 대통령은 이렇게 축복했다. 우리나라 건국 200주년을 경축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깊은 애국심과 미국 시민으로서 지니는 커다란 긍지를 상징합니다. 그 노력은 또 우리나라의 활력과 정신을 나타냅니다. 저는 우리 미국의 200회 생일을 전 국민이 기념할 만한 역사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중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신이치는 전화를 듣고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여러분이 미국 사회에서 착실히 신뢰를 쌓아왔다는 실증입니다. 광선유포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의 사람들이 불법의 인간주의에 찬동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SGI라는 존재가 널리 우정을 넓히며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 사람들에게 신뢰를 꼭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승리를 상징하는 한 모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해체는 미국을 처음 방문한 이래 각지에서 좋은 미국 시민이 되자고 줄곧 강조해왔다. 그 격려가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훌륭히 꼽힌 것이다. 신이치는 미국 SGI 순회 간부와 협의한 후 미네코와 함께 호텔 정원으로 나갔다. 눈앞에는 밤바다가 펼쳐졌다. 하늘에는 둥근 월천자가 빙긋 웃고 있었다. 바다는 은빛으로 빛나고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신이치가 그리운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15년 전에 처음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는 30시간 정도 머물렀지. 공항을 떠나 새벽 2시가 다 돼 호텔에 도착했는데 협의하고 한 2시간 꾸벅꾸벅 졸다 보니 잠이 깨버리더군. 아침 식사를 할 때 멤버가 찾아와서 그 이후로는 계속 눈코 뜰 새가 없었소. 현지 사찰을 하면서 멤버를 모두 격려하고 지구를 결성하는 협의를 나눴다오.
그리고 좌담회에 참석해서 질문을 받고 온 힘을 다해 지도와 격려를 거듭한 다음에 지구를 결성했소. 밤에도 멤버가 찾아와 대화를 나눈 일이 떠오르. 그 중에서도 새로 지구부장이 된 히로토, 히라타 씨와 밤 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지. 마지막에는 호텔 테라스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소. 그날 밤도 달빛이 참 아름다웠어. 신이치는 히라타가 학회 활동을 한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만큼 필사적으로 조언하고 격려했다. 왜냐하면 중심자가 얼마나 진지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앞날이 결정되기 때문이었다. 신이치는 히라타에게 생활 문제부터 시작해 조직을 운영하는 자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걸쳐 온 생명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조언하고 격려했다. 결국 새벽 3시가 다 돼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오. 그래도 5시 반에 일어나 7시에 호텔을 나와 샌프란시스코로 향했어요. 미네코가 절실한 어조로 말했다. 시차 때문에 피곤했을 텐데 정말 무리하셨군요. 신이치가 힘주어 대답했다. 몸을 내던지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일연부재에 광선유포를 하는 길을 활짝 열 수 없다오. 나는 그런 각오로 세계를 방문하고 있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세계 강포가 크게 발전하게 된 거요. 니코 상인이 이렇게 유계를 남기셨다. 아직 광선유포가 되지 않은 동안은 신명을 버리고 수력 홍통을 해야 할 것. 어서 1618조. 광선유포가 크게 전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도다 조세이와 야마모토 시니치가 항상 이 말씀처럼 사신홍법의 결의로 싸워온 데 있다. 신이치는 반석 같은 21세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정신을 모두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통감했다. 간부가 완성된 조직 위에 안주하며 행사를 운영하는 기법만 몸에 익히고 그것으로 강선유포가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머지않아 학회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전진은 사투다.